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2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개유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병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즉 10가지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세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고 오행으로는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양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행이라고 한 건 화를 옆에다 붙여서 병화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지 원래 이 글자 자체 그냥 병이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갑을병정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갑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개수 이렇게 오행을 뒤에다 이렇게 붙여서 외우시는 것이 좀 더 처음에 공부할 때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갑목, 갑을 이렇게 하고 병정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오행이 어떤 건지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래서 항상 읽을 때는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개수,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는 어떻게 돼요? 수죠, 자수. 축은 토죠. 그래서 축토. 자, 이는 목입니다. 임목. 묘도 목이죠. 묘목.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오행을 십천간, 십이지지 항상 뒤에다가 오행을 붙여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화, 즉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비유로 하게 되면 태양지화라고 합니다.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쉬운 말로 그냥 해죠. 해. 밤에 뜬 건 달이고 달은 음화, 내일 공부하게 될 음화인 정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해에 해당이 된다. 뭐 태양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중지존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양중지존.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 병화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떤 분들 선생님 그 음을 대표하는 거 임수 아닙니까? 임수가 이 개수보다 더 강한데 근데 음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방점을 두게 되면 양인 임수보다는 음인 개수가 더 그러니까 그 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자는 좀 더 여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은 조금 더 남성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 병이 되는 것이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양에 해당이 되죠. 모든 만물, 동물, 식물, 사람,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태양의 빛과 열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태양빛이 있어야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가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들은 나무가 잘 살아야지만 그 풀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토끼들도 자라고 그다음에 토끼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위에 상위 포식자들이 그러한 것들도 잡아먹고 또 모든 만물이 그렇게 먹이사슬 먹이 연쇄 같은 그런 오밀조밀한 그런 관계를 이뤄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수도 마찬가지죠. 수와 화가 없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두더지 같은 그런 특수한 종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뜨거운 데도 자랄 수 있는 정갈들도 살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약간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지구 전체가 사막화되더라고 하면 정갈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정갈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도 뭐냐면 그 사막이라고 하는 데에도 물이라고 하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작은 습기를 갖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둡다라고 하는 것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밤에는 밖에 나와서 그래도 조금의 빛이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완전 완벽하게 음습한 곳에서는 모든 만물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오행에서는 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그것이 잘 유유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야지만 만물이 살 수 있다. 수는 음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화는 양을 대표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대표하는 것은 화 중에서도 병화인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목, 토, 금이 그렇다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인 큰 틀은 수와 화가 체가 되고요. 나머지 토, 목, 금은 용이 돼가지고 체용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하늘은 양에 해당이 되고 땅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중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목토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오음양, 오행이 이렇게 잘 상생상극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상생만 돼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상극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상생은 꼭 상극도 있어 주어야지만 서로 절제하고 균형을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병화의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라고 하는 것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가 한번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가 태어난 월령 6월에 해당이 되죠. 6월이라고 하는 것 병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6월 유에 이르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사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포태법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뭐 갑자기 화가 유에 이르면 사지에 해당이 된다. 이거 뭔 말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포태법 즉 12운성을 공부를 안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약간 흘려 들으신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요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12운성 포태법 강의를 찾아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볼 때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수 수학을 할 때 구구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사주를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주의 핵심은 왕세와 한여를 봐야 되는 것인데 포태법 12운성을 모른다고 하면은 사주의 왕세를 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주의 중화를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주의 중화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주를 볼 수 없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포태법 12운성은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병화가 유에 이르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지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로 따지면 이거는 지금 월령 12개월로 봤을 때 6월을 말하는 거고 하루로 놓고 보면은 유시로 비유를 해서 보면 되겠죠. 유시 하루 유시 그러면 유시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인시 내지는 묘시에 태양이 떠가지고 이제 묘지, 인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사, 오, 미 때 태양이 가장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다가 신유술 가게 되면 이제 서산으로 뉘엿뉘엿 태양이 지게 되죠. 유시 정도 되게 되면 태양이 완전히 지평선 내지는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진 않고 아직 지평선이라든가 수평선에 딱 걸려져 있는 특히 수평선 바닷가 같은 데는 붉은 노을이 끼고 그 다음에 태양빛과 그다음 바닷물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 둘째 치더라도 사시라든가 오시처럼 병화의 빛이 강렬하진 않죠. 매우 약하고 쳐다봐도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사시라든가 오시 같은 때 신시 이런 때 미시도 같은 경우에도 태양을 직접 보기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눈이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유시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태양빛을 봐도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 강렬하지 않다라고는 뭐예요? 태양빛이
일제에 많이 사그러들고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유시의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만큼 병화의 기세가 많이 약해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의 특성은 뭐예요? 병화의 특성은 자신의 빛이 가장 밝으면 밝을수록 빛날수록 병화가 자신이 돋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병화의 빛이 약하든 간에 강하든 간에 일단 자신의 빛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임수로서 수보양광함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6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직 병화의 빛이 뉘엿뉘엿 남아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 양광하는 것을 희한다. 선생님, 그러면 이 병화 일간이 약한데 이 임수가 7살인데 병화를 이렇게 극해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병화 일간이 약할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아무리 태양지화인 양중지전인 병화라 하더라도 임수에 의해서 극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뭐냐면 6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약하더라도 병화의 빛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수를 봐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에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 같은 화가 없다라고 하면 임수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병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로서 수보양광 하면은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약한 병화를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임수를 쓸 수는 있어요. 임수를 병화의 빛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지지로 인목 사화 그 다음에 오화 술토 같은 경우는 병화가 통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한번 적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인목 있죠. 인성으로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화 그 다음에 오화가 있겠고 미토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술토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 병화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에 해당이 되죠. 묘에는 뿌리를 두지는 못합니다. 그죠? 묘는 통근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장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둘 뿐만 아니라 인중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겠고요. 묘목 같은 경우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정인인 목이라 하더라도 병화를 생조해 주고 병화가 여기에 의지하기는 좀 매우 약합니다. 오히려 사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녹이 되는 것이고요. 오화는 병화가 양인이 되기 때문에 인목이라든가 사화, 오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병화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토도 사오미 남방에 미중 정화의 뿌리를 둘 수 있고 술에는 화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술중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뿌리를 내려서 병화가 왕해지는 것도 세력 왕해지진 않죠. 병화가 뿌리는 둘 수 있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미토 술토는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한 병화의 빛을 오히려 설기시켜서 회강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토 술토는 그렇게 좋지 않다. 또 묘목은 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월에 병화가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목이라든가 사화 오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천간으로 병화 정화가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천간으로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거의 뭐 있다 하더라도 거의 무용지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병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인목, 사화, 오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약한 병화가 세력을 얻어서 임수, 칠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병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인비, 즉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얻어서 약한 병화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지로는 인목이라든가 사화, 오화를 얻는 것이 병화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인목, 사화, 오화를 얻었을 때라야 비로소 7살 임수를 감당할 수 있고 임수를 써서 수보양광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병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자,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원령인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죠. 금, 즉 유중의 본기는 신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금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양화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화급금화죠. 일간이 화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받는 것이 재성. 그래서 양대 음이기 때문에 정제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정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에 해당이 되는데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성은 왕하고 제왕 신 약한 사주 명식 내지는 제다 신 약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중에 칠살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제다 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제살태 왕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오늘의 명식은 임수는 아직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왕신약 내지는 제다신약한 명이 될 수 있겠죠. 제왕신약하다 내지는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약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왕, 제다도 중요하지만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입장에서 놓고 봐야 되는 것이 니까 신약,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포인트가 된다.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많다 내지는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도와서 많은 재성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또 먼저 말씀드렸지만 약한 일간을 돕는 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내지는 비견이나 겁재 같은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다시 복습.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으면 뭐 좋을 것이고, 천간으로는 병화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겁니다. 정화도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양간 같은 경우,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음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없는 것보다야 뭐 있는 것이 약할 때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천간에서 들은 것은 병화가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성 비견겁제를 봐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있어서 병인일이 되겠죠. 병인일. 그래서 병화가 약한 중에 인목을 보게 되면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이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은 병화를 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근의 개념과 상생의 개념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통근할 수 있는 것 따로 있고요. 상생이 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 6월에 태어난 병화가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좀 더 강하게 도와줄 수 있다. 자, 연간을 보게 되면 기해년이 되죠. 그래서 기토가 이렇게 기해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병화한테는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토가 있게 되면은 6월의 병화는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시라든가 오시, 4월이라든가 5월의 병화만큼 강렬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의 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병화가 금방 회광이 되죠. 회광이라고 하고 회기무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6월에 태어난 병화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의 통근을 해서 빛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임수로서 수보양강함을 좋아한다 해서 해중에는 임수가 있죠. 그래서 해중 임수로서 해중 임수로서 수보양강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는 됩니다. 투출되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일단 3주까지는 투출은 되지 않았고 월간에 보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뭐 해의 뿌리를 두고 유금의 생주를 받죠. 요 개수는 해수에는 통근하지만은 유금에는 통근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통근과 상생의 개념에, 금이 수를 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개수가 유금에 통근할 수는 없다.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개수가 투출한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좋으면 길신 내지는 희신이 될 것이고, 나쁘면 기신 내지는 기신 내지는 구신, 이런 신이 될 것인데, 6월의 병화 개수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육친론상으로 봤을 때는 정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6월의 병화가 개수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임수 같은 경우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공력이라도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을에 안개 끼는 거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가을에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병화가 어떻게 돼요? 개수에 의해서 회강되거나 안개에 의해서 가로막히거나 해서 병화의 빛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개수를 제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좋은데, 기토가 있어서 얘를 제하려고는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토도 기신이 되고요, 개수도 제가 봤을 때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기신입니다. 이걸 갖다가 상관 경관이니까 사주가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개수도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썩 좋은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토로서 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을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수생목, 목생화해서 통관시키는 것이 관성도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병화도 생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개수를 파하는 것은 개수가 병화를 약간 극히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는 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상관이 정관을 갖다 파는 그런 패단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더 깔끔한 사주국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은 용신은 뭐가 돼요? 용신은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주는 용신이 될 것이고, 임수로서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러한 희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개수, 기토는 약간 병화일간한테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받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는 빛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개수라든가 지지를 자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병화일간이 약한 경우, 6월에 태어나면 병화가 사지에 태어나서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가 이렇게 개수 자수가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병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병화가 걸록격 내지는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이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도 좋지만 개수가 있게 되면 조후, 즉 뜨거운 염려란 기후를 식혀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자수, 개수가 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기 때문에 벌써 기후 자체가 되게 돼요. 한랭하다 그랬잖아요. 기후가 차갑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수, 자수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은 차가운 기후를 좀 더 차갑게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더하여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뭐예요? 병화 일간을 회강시킨다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토가 어느 정도 있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병화일간을 회강하진 않지만은, 신월, 6월, 수월 같은, 특히 수월 같은 경우 토왕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의 토가 있어도 병화를 심각하게 회강하기 때문에 자수를 보는 것, 무토를 보는 것, 공이 좋지 않은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술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인술이 회곡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거는 오화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보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가 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이것이 병화가 보이지 않는 오에 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냉정하게 이거는 그냥 준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자시였을 때는 자수였기 때문에 무토가 이렇게 왕하진 않다라고, 세력이 없다, 강하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무술시가 되면 술토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병화를 좀 심각하게 회기무광할 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됩니다. 회기무광, 그러면 병화의 빛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림 같은 거 볼 때 석양의 노을이 막 지고 있는데
구름이 한 점도 없으면 그래도 바다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붉게 물들어서 좀 맑고 깨끗한 그러한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먹구름이 끼게 되면은 주변이 매우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나중에 한번 그림으로서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무술시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인중 간목으로서 용신을 써서 무토를 제해야 되는데, 지지에 있는 것까지, 천간에 있는 것까지 제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것이 와가지고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회귀무광되는 것, 즉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무자시보다 무술시가 좀 더 심각한 안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 기축시가 되면 물론 무술시와 같이 무자시나 무술시와 같이 무토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6월의 병화는 토가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의 빛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회귀무광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뭐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투출돼서 뭐 재성이 왕해지는 것은 크게 뭐 문제될 바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성이 많아질수록 일간이 뿌리만 둔다라고 하면 그 많은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경인시가 되면 병화가 일지의 인목에 뿌리를 두고 다시 시지에 있는 인목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 뭐 제살이 왕해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할 바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도 이거를 갖다가 목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 인성이 너무 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핵심 포인트, 이것이 왕하냐 약하냐를 볼 때는 항상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글자 두 개가 많다라고 해서 이거 목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생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보시고 궁금한 점을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남겨주셔서 궁금하신 점은 문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은 뭐 블로그에서 보시는 분들도 뭐 좋아요 같은 거 한번 눌러주시면 뭐 개인적으로 굉장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